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항상 책이지.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거의 한 99%는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것도 유아 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돈, 어머니들이 속는 거야. 근데 학교 가서는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유아 시기에 다 조져놓고 무슨 학교 가서 책을 읽냐고. 지금 초등학생 어머니들은 아실 거야. 유아 시기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읽혔더니 1, 2학년 때 마지막 흔한 남매 보고 3학년부터 안 보잖아. 오히려 3살 이전에 읽은 양 그거를 못 읽어. 초등학교 내내 못 읽어. 그 양을. 왜? 그건 얇고 여긴 두꺼워? 이거 뭔 상관이야. 그때는 얇았으니까는 글자가 몇 자 없으니까 봐. 얘가 머리가 안 되는데 그걸 봤잖아. 근데 지금 머리가 되는데도 그걸 못 보잖아. 그럼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할 강의들은 약간 좀 고급질 거야. 이제 보통 이제 뇌과학으로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는 뇌에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과학자라고 보기 뭐하지. 일단은 우리나라 타이틀 없으면은 다 가라로 보니까 또 육아 교육과 나온 것도 아니고 신경 전문의도 아니야. 야, 근데 이것저것 짬뽕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어머니들이 알 수 있게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거를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아 전문의들 또는 신경외과 의사들 또 교육 전공자들 이런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은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로 지금 있는 교육 환경, 우리나라의 문화, 또 어머니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30대,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30대고 지금도 30대야. 지금 30대가 가지고 있는 30대 전부 전체적인 스타일, 이거에 따라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강의가 10년 후에 들을 때는 야, 저런 세상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이 책이라는 게 보면 좋은 거야. 좋대. 근데 지금은 너무 물량이 과포화가 됐어. 이렇게 책이 많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봐야 될 책이 이렇게 과포화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소리야. 복사 번역 붙여넣기. 뭔 소리야? 영유아 시기 때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문화 이거를 번역을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걸 읽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전래동화는 또 그렇다고 쳐. 전래동화. 근데 전래동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 생활동화 이런 거를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은 지금 처음 백지장이란 말이야.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박힌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들어온 정보는요, 웬만하면 빠지질 않아요. 이게 빠져야 두 번째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게 영유아 시기에 들어온 정보는요, 웬만하면 한 번 박히면 뽑히지가 않아. 그리고 극자내형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애가 극자내형이 되면은 얘는 한 번 들어온 정보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지. 이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것도 여러 개 다른 종류로 보여줘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간접 경험을 하는 이 책들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애들이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나라랑 맞지 않는 문화들에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 건데 영어 책, 영어로 된 외국 책들을 보여주면은 애들이 행동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럽이나 개인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개인주의가 되는 거야. 싸가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야. 일단은 지금은 결혼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데려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고 우리나라 언어가 한국어만 있고 제1 외국어는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바이링구얼 자체가 맞지도 않아. 외국 문화를 미리 알 필요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들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아권은 그래요, 보통. 그러면은 제2 외국어를 미리 배우는 것 자체가 모국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가뜨린단 말이야. 이 바이링구얼이 필요한 나라는 뭐야? 제1 외국어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언어를 두 개를 쓸 때 이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를 외국에서 키울 때 이때는 바이링구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 8세까지,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야. 외국인을 보지 않으면은 제2 외국어가 필요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모국어에 힘을 쓰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아이들에 따라서 그때부터 슬슬 시작을 하는 게 제2 외국어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국어가 완벽하게 되면은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더라도 뭐 대충 그냥 파닉스나 조금 하다가 많이 듣던지 좀 많이 들어야지 듣고 나서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때는 오히려 영어를 더 잘했던 게 뭐냐면은 미디어라고 하는 게 듣는 거잖아. 거의 테이프로 듣는 거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때가 더 낫어. 자,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계속 삼천포야. 자, 이 책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 사람의 본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본능. 모든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이 18개월까지 이어져요. 18개월 동안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적응 기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지금 있는 환경, 이런 거에 적응하고, 거실이 어디에 있는지, 방이 어디에 있는지, 거실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야. 이 적응 기간이 18개월이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게 육아 발달 단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듣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뒤지고, 입에 집어넣고, 감각을 느끼고. 아직 손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입에 다 집어넣어서 감각을 느끼고, 부딪히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제 18개월까지란 말이야.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나는 게 아니야. 밖을 돌아다니면서 내 주위 환경은 어떤지. 저게 나무고, 저게 자동차고. 또, 여기 동물원, 식물원을 가가지고, 저기 우리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18개월까지야.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런 동물들 자체가 여러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환경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시기에 집에만 있다 보면은 늑대 소년이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지. 근데 엄마들이 주로 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바보가 된 상태에서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른 점은 있어. 여자는 가사 일을 잘하고, 또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집안 전체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게끔 본능적으로 태어나요. 또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보통 그렇게 갖고 태어나. 그래서 임신할 때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그거야. 아무리 내가 싫은 사람의 애를 갖더라 하더라도 임신 중에는 그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애를 낳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바뀌게 돼 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애야. 그러면서 그 애를 버리는 경우가 그때 나타나는 거지. 자, 남자들은 수렵 생활을 했었어.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어떤 거를 수렵 사냥하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들을 많이 띠게 돼요. 그러니까는 남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가둬놓고 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제재를 많이 한다든지,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막는다든지,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돼요. 늑대랑 개랑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왜 늑대는 이렇게 사납고 개는 온순할까? 그게 이제 본능과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늑대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생존 본능 때문에 다른 먹이를 찾지 못하면은 죽는 거야. 근데 개는 주인이 주는 먹이, 이거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단 말이야. 집고양이와 길고양이의 차이점도 그거예요. 길고양이가 대체적으로 사납고, 집고양이는 대체적으로
온순해요. 사나운 집고양이가 있어. 간식 주지 말고 밥 주지 말면 어떻게 될까? 애가 알아서 얌전해져. 주인이 그걸 주지 않으면 어때요? 먹고 살 수가 없거든. 그럼 얌전해질 수밖에 없어. 처음엔 졸르겠지. 막 주인한테 괴롭히면서. 근데 그래도 안 주면은 얘가 집을 나갈까? 절대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온순해져. 그게 지금 조기 교육을 시키는 어머니들이 하는 방식이야. 애한테 아이의 주도권을 다 뺏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은 애들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온순해지는 거야.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가 되든 애들한테 주도권을 1도 안 뺏기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온순해져요. 학대지 뭐야. 자, 그걸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봐봐요. 이 가축들하고 이제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을 좀 잘 보세요.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이 만약에 새끼를 낳잖아. 그러면은 새끼가 낳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새끼들이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바로 걷고 바로 뛰어야 돼. 아니면 죽거든.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이게 유전적인 게 있어. 유전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너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지 않으면은 죽는 거야. 이런 유전적인 게 있지. 근데 가축들은 그거를 사람들이 보살피니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요. 걔네들보다는. 그래서 보통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은 낳자마자 얘네들이 어떻게든 쓰려고 하고 거의 한 40분 정도 후면은 걸어요. 초식동물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잡식이나 또는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좀 늦긴 하지만은 초식동물은 바로 잡혀 먹거든. 그래서 얘가 걸을 때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보살펴요. 그 어미가. 근데 도망가는 어미들도 있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새끼 낳자마자 딱 낳고 바로 도망가는 어미들도 있긴 있거든. 자, 다시 이제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사람은 이 본능이라는 게 이제 18개월까지 지나고 요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리고 18개월 이후부터 이제 부모랑 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는 거야. 경험으로. 이 경험으로 배워나가면서 태어나서부터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돼.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사투리를 배울 것인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지. 맨 처음에 이제 나라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언어, 이 모국어를 배우게 돼요. 모국어가 튼튼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제2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국어가 튼튼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2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모국어 중추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사회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두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근데 모국어랑 제1 외국어를 배우는 그 두 개의 언어를 같이 쓰는 공용 나라는 아이들이 그걸 두 개를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거야. 문제가 안 돼요. 걔네들은. 대신 24개월까지 한 개를 메인으로 잡고 50대 50은 아니고 100대 한 70 정도 비율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두 개를 다 모국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한 가지 언어만 쓰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쓰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뇌에서도 아니 왜 이 짓거리를 하지? 도대체 나의 진짜 언어는 뭐야? 엄마가 가르쳐주는 언어야? 아니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언어야? 근데 전체적으로 생활을 봤을 때 학원 생활을 더 많이 하네? 어차피 영유가 학원이거든. 학원 보육 시스템을 영어학원 보육 시스템을 영유라 그래요. 그러면은 영유를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영어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면은 얘가 판단하기에 나는 모국어 영어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한국어를 안 쓰게 되는 거야. 어쨌든 7세에서 8세 때까지는 모국어 형성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뱃산이 이런 걔네들이 얘기하는 바이링구얼은 제1 외국어를 쓰는 그 나라에 대한 바이링구얼이에요. 제2 외국어랑 맞지가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과거 옛날 신석기 구석기 시절 돌아가 볼게. 그때 시절에는 언어가 있었을까? 언어가 없었잖아. 다 몸짓 발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는 부족 간에 언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라는 게 없었다가 만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맨 처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그 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적정 시기가 태어나자부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계속 듣기를 시켜가면서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국어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각종 직접적인 경험, 체험, 많이 돌아다니고 산들, 강, 바다,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을 보통 자연 친화지능을 먼저 36개월 이전에 해놓고 그 다음에 36개월 이후부터 60개월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박물관이든 뭐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 직접적인 정보가 많은 상태에서 7살 이후부터 슬슬 책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독서에 대한 뇌를 또 한 번 만드는 거야. 예전부터 독서에 대한 뇌는 없어요.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이 독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래서 이 독서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부모에 딸려 있어. 부모가 그냥 무작정 읽히기만 하면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읽고, 한 권을 읽더라도 부모랑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한 권을 읽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읽었던 거를 체험할 수 있으면 체험을 하고. 근데 원래 순서는 체험을 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복습 차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방식에 따라 다른데 저는 더 좋은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들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책 보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돼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책을 막 깔아놓고 책을 보게 되면은 애들이 아무 의미 없이 책장을 그냥 넘기는, 그림만 보면서,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림을 보면서 그냥 넘기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버려. 그러면서 그게 독서에 대한 뇌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 시작을 했으니까. 함부로 내가 시작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을 했어. 그러면 책이라는 게 있고 처음 보는 거다 했는데 거기 막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어. 그래? 그러면은 자 만들기 시작하자 그런 거야.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야. 근데 보통 36개월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기본적인 뇌발달 관계를 걸치고 36개월 이후부터 해야 되는데 36개월 이전에 이 책이라는 걸 갖다 놓고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싹 뜨기 시작하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러니까는 변수가 되는 거야. 아이의 뇌발달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뇌발달을 할 시기에 이 변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뇌발달을 하는 거에 자극을 주게 돼. 그러면서 이게 더 나빠질 수가 있어. 다른 정상적인 뇌발달. 그러니까 36개월 전에 이 전체적인 뇌발달 90% 하는 그 기간에 그때 이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울 준비가 되는, 이제 인간으로서 배울 준비가 되는 그 기간에 나중에 해야 될 이것들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인격, 성격, 감각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아이들이 발달이 떨어질 수가 있어. 아니면은 뇌의 오류로, 뇌 역기능으로 그것이 집약적으로 발달되게 있어. 내가 36개월 이전에 좌뇌 쪽에 해당하는 거.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수업 생활을 하고 또 집안 활동들을 하고 36개월 이후부터 이제 뭘 잡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 대근육 발달은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에 해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앉아서 책 보는 활동들, 그러니까는 단순 반복적인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뇌에서 이거를 거부를 할 수가 있으면서 또 정상적인 뇌 발달을 해야 되는 인부가, 그 안에 있는 인부가 10명이 있으면은 10명이 갱신이 36개월까지 해야 전체적인 뇌 발달이 되는데 그 기간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인부들 빼는데 이 기간이 처음에 30분 하다가 40분 하다가 50분 하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36개월 전에 전체 뇌발달을 해야 되는 인부를 책으로만 빼서 딱 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들이 책 중독이 생기면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안증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밖에 안 나가는 내성적인 생격이 되고 애들이 예민한 기질로 바뀌게 돼요. 어차피 책류가 있던 엄마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유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36개월 전에 뇌발달 기간에는 절대 타 언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1 외국어도 24개월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2 외국어든 아예 절대 원래 60개월에서 학교 가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모국어가 무조건 망가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2 외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을 잡아놓은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ABCD를 시작을 하면은 모국어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모국어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잡아놓은 거야. 전 세계에서 제2 외국어를. 그런데 이 독서에 관련된 뇌도 언제 생기냐면은 경험이 충분하게 발달되고 얘가 충분하게 발달된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독서야. 그게 안 되면은 독서를 하면 안 돼. 언제부터 해야 돼? 학교 국가 과정을 배우면서 그리고 모자른 거를 계속 경험으로 채워나가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독서예요. 빨리 하면 안 돼.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애랑 많이 놀아다니고 많은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을 하고 많은 체험 활동, 경험 활동을 했을 때 또 해외도 여행을 갔다 와보고 구경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원래 해야 되는 게 독서 활동이야. 근데 뇌 발달 기간 36개월 이전에 그 중요한 기간에 영어가 들어가고 미디어가 들어가고 책이 들어가고 책도 미디어예요. 책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숫자 가르치고 이 짓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뇌 발달해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그 인부들 그 일하는 인부들을 뺏어서 강제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다른 쪽 뇌가 발달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애들이 있어.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인부가 20명, 30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태어나자마자. 이런 애들은 그렇게 빼서 쓰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정상 발달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아이들은 안 돼. 그리고 엄마의 DNA에 따라서 인부가 10명이 평균 IQ 100인데 8명, 7명, 6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이런 아이들을 가뜩이나 뇌발달하기도 빠듯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이 초등학교 이후에 해야 되는 거를 강제로 끌어다가 읽기, 쓰기, 책을 시켰다? 그러면 얘는 점점 지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능 저하가 오게 되는 거야. 또 어머니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 우리는 책 육아를 못했어요. 근데 책은 지금 1,500권이 있어요, 집에. 36개월인데. 이런 아이들도 문제가 생겨요. 책이라는 뇌 발달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방팔방 깔려있기 때문에 얘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방해 전파가 들어와. 이 책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계속 방해가 되는데 책이라는 거는 미디어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을 쫙 깔아놨던 게 뭐냐면은 엄마가 TV를 뉴스를 계속 틀어놓은 거야. 애가 듣지도 못하는 뉴스를 틀어놓고 아이가 책을 딱 꺼냈을 때 그때 만화를 켜주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 되니까 애가 알아서 리모컨 들고 만화를 켜는 거야. 24시간 TV가 켜져 있는데 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채널 돌려서 보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50건 챌린지, 100건 챌린지 하는 거는 아이가 조금 보다 채널 돌리고 조금 보다 채널 돌리고 채널을 50번 돌리는 챌린지야. 100건 챌린지는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100번 돌리는 거야. 하루 종일. 그게 100건 챌린지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얘기했지만은 책은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어야 된다고? 충분한 경험이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왜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60개월 이전에 왜 간접 경험을 중요시하냐고. 왜 영사들이 하는 얘기가 속냐고. 왜 조기교육 유튜버들 그 쓰레기들이 하는 얘기가 속고 그거를 카피해서 하는 인스타 그 미친년들 얘기를 왜 듣냐고. 그리고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의사도 아니야. 소아 전문의 의사도 아닌데 서울대 타이틀을 달고 그 서울대든 뭐든 이런 유튜버들하고 결탁돼서 개소리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졌을 때 한마디 얘기도 못하는 그런 미친 교수들 얘기를 왜 듣냐고. 쓰레기들이야. 조기교육 유튜버들하고 결탁돼서 걔네들이 책을 썼다 그러면 일단은 보지 말아요. 그건 보지 말아요. 아, 이런 건 좋아. 내가 걔네들이 누군지 모르니까는 그런 건 좋아. 일단은 어머니들이 육아서를 고를 때 내가 요 다음 강의에 육아서 고르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일단 걸려야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걔네들 거는 절대 보면 안 되고 집에 있으면은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버려버려. 이 쓰레기 같은 책 때문에 우리 애가 망가졌으니까 그냥 버려요. 아시겠죠? 이 독서에 관련된 뇌는 만들어 나가는 애야. 원래 본능적으로 없고 이 독서에 관련된 뇌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냥 문맹인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고 잘못된 독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이 독서를 집에서 해보겠다고 엄마의 의지대로 아니면은 그 미친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했다가는 아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지장에 엄마가 원하는 그림을 막 만들게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원하는 이 아이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이 독서는 제가 말하지만은 백지장이에요.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거는 독서에 관련된 거는 전적으로 엄마의 100% 책임이야. 이거는 독서를 하려고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독서는 본능적인 것도 아니야. 근데 아이한테 책 중독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 때 책 중독을 만들고 책을 계속 보게 하고 책을 없으면 미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엄마가 한 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잘못했든 잘했든 지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에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이가 충분하게 된 다음에 그동안 엄마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독서예요. 지금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나마 초창기 때 잘못되면은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벌써 잘못해가지고 도화지에 엄마가 80%를 그려버렸어.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한번 박힌 독서 습관이나 독서 버릇 이거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벌써 엄마가 도화지에 그만큼 그려놨기 때문에. 독서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 그림을 엄마가 그려놓는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 얘는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엄마가 거기다가 동물을 그려놨어. 그러면 동물을 어떻게 나무 그림으로 바꿔? 그렇잖아. 함부로 이 독서에 대해서 엄마 마음대로 막 들이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막 독서하라고 이 미친 그 개 사이코 같은 그 또라이들이 책 많이 쓰잖아. 엄마들. 독서는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독서는 엄마가 만들어 나가는 뇌예요. 아이를 엄마가 만들어 나가는 뇌예요. 독서는 100% 엄마의 책임이에요. 엄마의 그림 위에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이후부터 그림을 더 씌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밑그림을 기본적인 땅과 뭘 그려도 상관없는 땅과 또 대체적으로 준비를 색연필이든 크레파스든 이런 거 물감이든 이런 거를 준비만 해놓은 상태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아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독서야. 엄마가 80% 90%다 그려놓고 왜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문해력이 안 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치사한 거야. 아시겠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독서를 하게끔 태어나지 않아요. 독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미디어를 하게 태어나? 컴퓨터를 하게 태어나냐고.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금방 해요. 그냥 하는 법만 알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쓰는 거는 별개지. 그냥 작동법 같은 경우는 금방 한단 말이야. 그걸로 어떻게 제대로 쓰냐. 자, 차를 샀는데 시동 걸고 아 이거는 운전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요. 그것까지는 배운단 말이야. 근데 시내에 나와서 도로에 나와서 고속도로에 나와서 운전하고 옆으로 비키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후진하고 주차하고 이거는 스킬, 테크닉이란 말이야. 그거랑 달라. 쓰는 법을 아는 거랑 테크닉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아이는 기본적으로 엄마랑 같이 해서 독서 습관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랑 상의를 해서 하고 처음부터 많은 양의 책을 갖다 놓는 거는 아이들이 선택 권한을 줄여주는 거거든. 그런 것까지 해놓으면 안 돼. 기본적인 아이들이 하나씩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 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책방 가서 사고 그 책 빌리는 데 있잖아. 거기서 돈 300원씩 주고 빌렸어. 아, 지금 돈은 3,000원 주고 빌렸단 말이야. 3박 4일을.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걸 정독을 했어. 어린 나이에도 정독을 했단 말이야. 그 책을 보기 위해서 그나마 책 있는 집에 놀러 가가지고 집에 보면 못 보니까 거기서 정독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책이 너무 없었을 때는 오히려 무대력이 더 좋았어. 지금 아니면 못 보니까 거기서 정독을 하고 왔어.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깔려있으니까 정독을 안 하고 대충 보는 거야. 이상한 버릇을 들여놓는 거야. 아시겠죠? 책이란 엄마가 만들어 나가는 깨끗한 백지, 여기에 엄마가 지워지지도 않는 먹물붓을 그리면서 나가는 거야. 웬만큼 나가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넘겨주는데 엄마가 너무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그림이었을 때 애들이 문해력이 제로가 되고 독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책을 보면 도망가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이가 책을 안 읽는 거는 100% 엄마의 책임이에요. 아셨죠? 함부로 조기교육 유튜버들 말 듣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 말 들으라고? 현직으로 일을 하는 소아 전문의의 말을 들어요. 아시겠죠? 지금 대표적인 청근아 교수라든지 신의진 교수라든지 김북년 교수라든지 하정훈 박사, 그 4명 대표적으로 듣고 하세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뭐 서울대를 나왔니 그거 다 버려요. 그 중에서 조기교육 유튜버들하고 결탁돼 있으면 일단 쓰레기로 봐요. 보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가끔가다 글 써져 있는 거 보면 어이없는 글들이 많아. 버려요.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독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아이의 머릿속에 백지에 붓으로 얼마큼 그렸는지, 얼마큼 잘못 그렸는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스톱을 해야 아이가 나중에 자기만의 그림을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